네, 코로나19 초기 대혼란과 의료 공백 속에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정유엽 군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8일 이 정유엽 군 사망 1주기 추모제가 지역에서 열렸는데요. 최연아 리포터가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정유엽 군 1주기 추모제 의료 공백 1년 정유엽을 그리다가 지난 18일 오후 경산 남매지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에 앞서 지난 2월 22일부터는 의료 공백 최소화와 공공 의료 강화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정유엽 군의 아버지와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는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는데요. 정유엽 군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3일간 발에 문제점이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물집 잡히고 발톱 색깔이 더 까맣게 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깨 통증도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아픔과 괴로움들은 충분히 감내가 되는데, 이제 청와대 쪽으로 참 갈수록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과연 답은 들을 수 있을까? 어떤 제도 이렇게 고민하겠다는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까? 가까워질수록 심적으로 압박감도 컸었고 사실은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마다 또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성원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보내주시고 도보 행진에 같이 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모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간병원 위주로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질병 감염 위기가 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었고, 또 민간 병원이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의 어떤 그런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 모순이 있어서, 그래서 의료 제도 이제 이런 것을 개선 좀 요구했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침묵하고 있는 유입에 대한 어떤 사망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좀 전달했었고, 답변을 좀 바랬었는데 답변이 없었네요. 예, 이게 370km 도보 행진이었는데 끝내 청와대 답을 듣지 못했다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역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죠. 네, 정유엽 군의 가족과 대책위 관계자 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친구들이 기억하는 정유엽 군 이야기와 또 정유엽 군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또 도보 행진에 참여한 아버지의 바람까지 추억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유엽 군 어머니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여비 여분의 추모제 때 방명록으로 사용했던 액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비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 뭐 이런 전해주는 거를 그냥 여기에 항상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트에 여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트를 표현해서 친구들이 남긴 글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유엽 군 사진이랑 함께 이렇게 그렇죠. 네네. 친구들이랑 거기에 오신 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여비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할머니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뭐 전부터 친구들이 20대에 같이 함께 하고 싶었는데 원했던 아쉬움, 그런 것들도 많이 적었는 것 같고, 아마 여비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지지해 주니까 외롭지는 않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정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셔서 아마 여비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정유엽 군과 같은 또 다른 희생이 없도록 여러 시민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달라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정유엽 군 사건 이후 보건, 의료, 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의료 공백 인권 실태조사단을 꾸려서요. 지난해 5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 사례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5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됐고요. 그중 13건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서 관련 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의료 공백 인권 실태조사단 김재천 씨 얘기 들어보시죠. 가장 인상에 남는 거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일반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분은 엄지손가락이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절단된 환자분이었는데 13시간 동안 그렇게 민간병원에서 거절을 당하면서 결국엔 그 엄지손가락 접합은 되었지만 그 영구장애 판정을 받으신 사례가 있어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인데 당시는 발생 초기였었고 정부의 어떤 대응이나 방역 체계도 완전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공공의료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요인들이 중첩되어서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체계라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1년이란 시간 동안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큼 의료 공백이 이제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사실상 개선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상태이고 질병청이나 관련 기관에 물어봐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그 민간 병원이 대부분 안심병원이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권한을 충분히 기능적으로 발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개선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인 거죠. 계획에 대해서도 정유업 사망대책위원회 권정훈 집행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작년 10월에 진정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진정서 제출 결과로 정책 권고를 국가인권위가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게 빨리 정책 권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제 의료 공백의 진실이 뭔지 이걸 찾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면담 요구를 해서 의료공백 진상조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또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국회와 같이 토론회를 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의료공백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고 의료공백의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같은 희생이 없도록 제대로 된 공공의료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예, 최연아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